아 물론 저는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25,000원은 영국으로부터 왔으며 원래 원문이 뭐였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까지밖에 몰라. 나도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행운의 편지를 받았어. 7명에게 전송. 그러면 한 계단 전송될 때마다 7씩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1명에서 시작해서 얼마 안 가서 전 지구인 도달 가능. 그렇잖아요? 이 70 곱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류 모두가 행운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행운이란 무엇인가?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좋은 일이 행운이잖아요. 그런데 인류 모두가 행운을 얻게 되면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행운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행운의 편지는 행운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만. 그렇지 않아요? 나 행운의 편지를 볼 때 항상 이 생각을 했었어. 얼마 안 가서 전 지구인에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인류 모두가 행운을 얻는다는 건데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좋은 일이 행운이잖아요. 그럼 그건 행운이 아니지. 이제 모두가 행운을 얻게 되면 이건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럼 이제 행운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편지는 논리적으로 기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는 이걸 봤을 때 항상 이 생각을 했었어. 반박. 행운을 주관의 의식 상태로 규정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행운은 주관의 의식 상태인데 근데 행운의 정의 자체가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다가 나에게 벌어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의 의식 상태에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함.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바라는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좋은 일이죠. 대체로 비슷함.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주관의 의식 상태로 환원해도 대충 다 비슷한 것을 원하게 됨. 그렇다면 행운의 편지에서 행운은 의미 없는 말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저는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편지 그냥 제가 안 옮겨지겠습니다. 새로운 접근. 선착순이다. 격진을 빼다 보면 7명에게 도달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태가 도달할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이 또 있죠. 케빈 베이컨의 법칙.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6달이 건너면 우리는 모두 친구. 두 번째 반박. 그러면 어디까지 선착순인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 누리는 게 행운이다. 아니면 10명 중에 2명이 누리는 게 행운이다? 그러면 선착순을 어디서 자를 것인가? 어디까지가 선착순인가라는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다 도달하게 된다. 이 몹시 어려워지는 상태가 아님이라는 거죠. 아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디까지 선착순이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행운이 잘렸어. 그러면 이제 주장할 수 있죠. 나까지 해달라. 10명 중에 8명? 그러면 이제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행운의 편지 돌려달라고요? 편지가 행복할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어. 편지 자체가 마치 DNA처럼 자신을 복제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행복해지는 결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가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철학과를 두고 논쟁을 시키던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학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철학과에서 묻는 것은 닭과 달걀의 선행 관계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왜냐하면 닭과 달걀의 선후 문제는 생물학의 문제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 알물 문제. 예를 들어서 닭과 달걀의 선행 관계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알무로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닭과 달걀의 문제는 생물학의 문제고요. 또 하나 치코리타 문제 인스타 DM으로 내가 받았거든요. 치코리타로 기름을 짜면 식물학대인가 동물학대인가? 이거는 철학적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철학적 질문은 뭐냐? 포켓몬 세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를테면 세계 안에 있는 존재들을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완전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가? 단순한 발명품으로 여길 것인가? 만약에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면 이제 식물이고 나발이고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짜서 기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문제는 없는가? 그렇죠. 가상적 세계의 실제성의 값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할까? 이게 너무 정리를 잘해주시는데?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한다. 평생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만 정보나 미디어를 접할 수 있다면 겨울님은 책을 고르실 건가요? 계속 업데이트는 가능. 원하는 책 다 살 수 있음. 그럼 이제 매체란 무엇인가? 정보를 매개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는 보통 뭐 책, 뉴스, 영상, 클립 뭐 등등등등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보통 이제 매체라고 부르죠. 이제 미디어학에서. 그런데 정보를 매개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길거리의 광고판, 내 친구, 머리맡의 귀신.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정보를 매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평생 하나의 매체라는 것은 친구 한 명만 선택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 파트. 정보란 무엇인가? 아, 그렇죠. 매개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매개라는 것이 이제 세상과 우리의 알을, 뇌를 연결하는 우리의 감각기관도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평생 하나의 매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실력만 선택인 것인가? 무매개, 진짜. 해결 공부해가지고 문미텔카이트.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하지만 철학과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철학과는 이런 대답 한다고요. 겨울님 MBTI 뭐예요? 이쪽에 써있어요. 이 위에. 저기 위에 써있습니다. 샤워할 때 콘서트예요. 저는 노래를 듣진 않는데 세상을 뒤집죠. 세상을 뒤집고 나옵니다. 샤워할 때. 맞아. 샤워할 때 잡생각하기 좋은데 버스 타고 창밖 보면서 막 상상하시나요? 그럼요. 버스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죠. 아, 그치. 유레카. 목욕탕에서 인류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서 유레카가 나왔다. 물론 아르키메데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만 그러면 죽지 말든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음. 아르키메데스 애니였던 듯.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애니였던 것 같죠? 아르키메데스도?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유레카부터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 관짝 듣고 물어볼 순 없으니까. 꼬우면 부활. 불만 있으면 부활하면 된다. 부활이 어려우면 연락주세요. 분신사바 해드림. 분신사바. 아르키메데스 오셨나요? 예. 분신사바. 아르키메데스는 N인가요? 예.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MBTI 그거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평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나요? 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예.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분신사바로 MBTI 확인. 엉덩이로 한라산 오르기와 쌀포대 깔고 돌계단. 그거 뭐 N과 S를 구별하는 질문 아니에요? 트월킹 하면서 한라산 오르기 대 뭐였지? 포대자루 타고 내려오기? 이거 N과 S를 구분하는 질문이라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S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떤 포대자루인지, 두꺼운지, 넓은지, 잘 미끄러지는지, 어떤 산인지, 얼마나 내려가야 하는지, 여러 개를 겹칠 수 있는지, 트월킹은 쉬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흔들어야?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 왜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질문 물론 있지.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질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포대자루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의 N인 것 같습니다. 네.